자, 영재사고력 수학 단원별 유형별 실전 문제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 과정은 초등학교 4학년 과정이고요. 학년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교재입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단원별 유형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 여기 중요한 거 보면 노란색으로 실전 문제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전 문제집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이제 경시대회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이제 영재교육원을 준비할 때 시험 보기 직전에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여러분의 실력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점검해보는 그런 단계에서 활용하는 문제집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을 여러분에게 주고 그 문제를 여러분이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문제집이기 때문에 처음 이 문제집을 접했을 때 여러분이 문제가 어렵네 아니면 교재가 그다지 친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그런 컨셉으로 개발된 교재고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의 공부에 도움이 되는 여러 교재들이 각각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교재가 있는 반면에 이제 곧 시험인데 여러분에게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잖아. 그럴 때는 이런 문제집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런 교재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여러분이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라든지 혼자 문제를 풀어보다가 어려운 점이 등장한다. 이 책 너무 어려운데? 어?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이 뭐라고 할까? 준비가 덜 되어서 공부를 못해서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문제집 자체가 그런 문제집이다. 너무 당황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초등학교 4학년 과정에 관한 내용이고요. 같이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표지 쭉 나오는데 수화 연산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고 여러분이 배웠던 학교에서 배웠던 수학 교육 과정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들을 확인해 보면 되겠어요.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 본다면 지금 이 문제집 같은 경우는 뭐 쭉 나옵니다.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인데 이 문제집 같은 경우는 그 여러분이 뭐 경시대회 준비로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영재교육원 준비하는 경우에는 영재교육원 준비도 이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이냐, 뭐 교육청 영재교육원이냐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누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교재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보다는 교육청 영재교육원 유형의 문제들이 더 많이 실려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대회나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 교재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경시대회 대비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좀 길어서 첫 번째 시간이고 하니 두 친구가 나누어서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김지우가 마이크를 열고 이 부분 읽어주세요. 배달 로봇은 딜리와 버리는 일정한 빠르기로 이동합니다. 딜리는 1시간에 3.6km를 이동하고 버리는 1시간에 2.64km를 이동합니다. 서로 반대편에서 마주보고 있는 두 배달 로봇이 동시에 출발하여 일직선 위를 움직이다가 210분이 지난 뒤 정중앙에서 만났습니다. 만났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은 하늘이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아, 여기 선생님 표시된 부분 하늘이가 마이크 열고 읽어줍니다. 델리는 출발 후 몇 분을 쉬어야 일직선 위의 정중앙에서 벌이를 만날 수 있는지 구하시오. 단, 벌이는 중간에 한 번도 쉬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숙제를 잘 안 들렸어? 선생님 목소리 잘 안 들려? 잘 안 들리는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 자, 지금 선생님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친구 있다고 하니까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이어가긴 할 건데 채팅창에 잘 들리면 잘 들리는지 잘 안 들리는지 여러분 채팅으로 써줍니다. 알겠죠?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선생님이 아까 여러분 숙제 내주면 열심히 한번 풀어갖고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지. 그지? 여기 지금 문제가 이렇게 길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문제를 읽어보지 않고 문제를 풀어보지 않고 선생님의 수업을 듣게 된다면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근데 그 동안 선생님은 문제를 설명해 버린다. 이 말이야. 잘 안 들려? 선생님 목소리 잘 안 들려?
잠깐만, 그러면, 잠깐만요. 선생님이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이슈가 있어서 선생님이 다시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 문제의 내용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잘 읽어보고 난 다음에 선생님 수업을 들어야 이해가 잘 된다라고 하는 거. 보통 문제들이 길어요. 그러니까 미리 문제가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 설명을 합니다. 자, 배달을 해보신 딜리와 버리가 있습니다. 그지? 배달을 딜리버리. 그래서 딜리와 버린가 봐. 딜리는 1시간에 3.6km를 이동합니다. 딜리는 3.6km를 이동합니다. 1시간에 1시간에 3.6km를 이동합니다. 버리는 1시간에 얼마큼 이동합니까? 2.64km를 이동합니다. 그러면 1시간은 60분이니까 딜리는 10분에 얼마만큼 이동을 합니까? 1시간에 3.6km라면 10분이면 몇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거예요. 1시간은 60분이니까 60분을 10분으로 바꾸려면 6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지? 6분의 1만큼의 시간이니까 이동한 거리도 6분의 1만큼이겠지. 그지? 0.6km를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1분에 0.06km를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거리 같은 경우는 1시간에 2.64km를 간다고 하니까 얘는 10분에 얼마큼 가는 거야? 10분에 2.64를 6으로 나누면 6, 3, 18, 6, 4, 24, 6, 4, 24. 0.44km를 가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일단 두 로봇이 얼마만큼의 빠르기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서로 반대편에서 마주보고 있던 두 배달 로봇이라고 합니다. 서로 반대편에서 마주보고 있던 두 배달 로봇이 화살표 말고 얘로 할게요. 서로 반대편에서 마주보고 있던 배달 로봇이 마주보고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210분이 지난 후 정중앙에서 만났습니다. 얘네들이 정중앙, 여기가 정중앙이라고 쳐봐. 가운데에서 만났어요. 이쪽에서 딜리가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이쪽에서는 버리가 이쪽 방향에서 이동한다고 합시다. 210분 후 정중앙에서 만났습니다. 딜리는 출발 후 몇 분을 쉬어야 일직선 위에 정중앙에서 버리를 만날 수 있는지 구하시오. 단, 버리는 중간에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버리가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210분이었다는 거지. 그지? 됐어요? 자, 여기 있는 문제를 보고 문제를 풀기 위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 정리했습니다. 그지? 자, 그럼 버리는 한 번도 쉬지 않고 갔기 때문에 210분 동안 10분에 0.44km의 빠르기로 이동했지. 그지? 그럼 210분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얼만큼일 거야? 0.44만큼 10분에 0.44km를 가는데 210분만큼 갔으니까 10분씩 21번 간 것과 마찬가지지. 그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요 값은 얼마입니까? 9.24.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얼만큼이다? 9.24km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10분 동안 거리가 9.24km를 갔는데 여기가 정중앙이라고 했지? 그럼 딜리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만큼 거리를 간 겁니까? 9.24km만큼을 간 겁니다. 그제? 그러면 딜리는 버리보다 더 빠르게 갈 수 있잖아.
아주 잘 안 들려? 그래? 선생님 지금 마이크 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선생님 마이크 이게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볼륨이 나오거든. 효린이도 그러면 선생님도 마이크 볼륨을 조금 더 높여볼 테니까 효린이도 스피커의 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볼까? 어 그러면 선생님도 조금 높이고 효린이도 좀 높이면 잘 들리지 않을까? 자, 그렇게 한번 조절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딜리는 거리가 간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9.24km만큼 갔으니까 딜리는 10분에 0.6km, 1분에 0.66km를 가야 됩니다. 얼마만큼 가야 합니까? 만약 딜리가 210분만큼 간다고 쳐보자. 딜리가 210분을 간다면 얼만큼 멀리 갈 수 있을까요? 10분의 0.6이라고 했으니까 0.6씩 21번 가는 거니까 12.6km를 가게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 거리는 9.24km입니다. 9.24km만 가면 되는데 더 많이 가버렸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좀 쉬었다가 거리가 도착할 때 맞추어서 딱 도착하게 이렇게 빨리 이동할 수 있는 딜리가 이렇게 빠르기를 조금 조정해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12.6만큼 210분을 계속 간다면 12.6km만큼 가는데 실제로 딜리가 가야 되는 거리는 9.24니까 얼마만큼 덜 가면 됩니까? 3.36km만큼 덜 가면 됩니다. 3.36km만큼 가는 동안 쉬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3.36km만큼 가는 시간을 쉬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3.36km만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10분에 0.6km씩 간다고 했으니까 0.6km씩 간다고 했고 1분에 0.06km만큼 간다고 했으니까 0.6km만큼을 5번 하면 3km만큼 가는 거지. 0.6km씩 5번 가면. 그러니까 10분에 0.6km라고 하니까 0.6km씩 5번, 그러면 10분을 5번, 50분 가야 되는군. 그 다음, 그러면 아직 0.36km가 남았으니까 0.06km씩 몇 번 더 가야? 6번 더 가야 0.36km가 되는군. 그러면 1분에 0.06km를 간다고 했으니까 0.06km씩 6번 더 가야 돼. 몇 번을 더 가야 되지? 6분을 더 가야 되지. 그래야지 3.36km만큼 갈 수 있는데 딜리는 버리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이만큼 가는 동안 쉬어야 되는 거지. 즉, 우리가 구한 3.36km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만큼 중간에 멈춰 있어야 돼. 이게 중간에 쉬는 시간이야. 그래서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는 딜리는 50분과 6분을 합한 56분만큼 중간에 쉬어야 합니다. 문제에서 무엇을 묻고 있었죠? 출발 후 몇 분을 쉬어야 정중앙에서 벌이를 똑같은 시간에 만날 수 있게 됩니까? 몇 분? 56분을 쉬어야 한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1번 문제. 문제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내용들 잘 정리해서 문제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 딜리의 빠르기는 얼만큼인가, 벌이의 빠르기는 얼만큼인가, 그것들을 이용해서 두 로봇 친구들이 떻게 만나는가, 얘네들이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이동한 거리는 얼만큼인가, 그것들을 이용해서 더 빨리 이동하는
딜리는 출발한 다음에 중간에 얼마만큼 쉬어야 되는데 그 쉬는 시간이 얼마만큼 되어야 동시에 도착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될까요? 자,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예습을 공부라고 하기 좀 그렇고 문제를 미리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지율이가 문제를 읽어줍니다. 지율아 읽어주세요. 선우, 서연, 지희, 시윤, 재영, 시우 6명의 친구가 몸무게를 재고 있습니다. 시우의 몸무게가 46.3kg일 때 조건을 이용하여 시우를 제외한 5명의 친구의 몸무게를 구해 다음 표를 완성하시오. 좋습니다. 자, 지율아 혹시 문제 풀어봤습니까? 네, 오, 좋아. 그럼 지율이 여기 있는 친구들의 몸무게를 다 구해봤겠네. 그지? 네, 선우의 몸무게는 얼만큼이었습니까? 46.68kg이요. 46.68이야? 네,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정밀하게 구했다고? 서연이는 41.6kg이요. 41.6kg 문제에서 우리 학생들의 몸무게를 굉장히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측정했구만. 지희는요? 지희는 얼마죠? 36.11kg. 36.11. 시윤이는요? 38.98이요. 38.98. 재영이는요? 44.78이요. 44.78. 네. 좋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혹시 다른 친구들 중에서도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푼 내용과 지금 우리 지율이가 알려준 내용이 같은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조건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조건도 한번 읽어볼까? 조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건은 한별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별아 여기 조건.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조건을 한별이가 마이크를 열고 읽어주세요. 한별아. 1번 시의의 몸무게는 서연이보다 4.7kg 무겁다. 2번 시은이의 몸무게는 시우보다 7.32kg 가볍고 지희보다 2.87kg 무겁다. 3번 선우의 몸무게는 서연이보다 5.08kg 무겁고 재영이보다 1.9kg 가볍다. 좋습니다. 고마워 한별아. 잘 읽어주었습니다. 호진이도 문제 풀었어? 호진이도 여기 지금 선생님이 적은 거랑 답이 똑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다른지 채팅창에 써주면 선생님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차근차근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우의 몸무게는 서연이보다 4.7kg 무겁다고 했는데요. 문제에서 여기 나와 있지. 시우의 몸무게가 46.3입니다. 시우의 몸무게는 46.3kg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럼 서연이는 재영이가 다르게 그래? 48.58이야. 오케이. 같이 한번 볼게. 선생님도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서연이의 몸무게는 어디에 구합니까? 시우의 몸무게는 서연이보다 4.7kg 무겁다고 했으니까 서연이의 몸무게는 시우의 몸무게인 46.3kg에서 시우의 몸무게는 서연이보다 무겁다고 했으니까 시우의 몸무게에서 4.3kg를 빼면 4.7kg지. 4.7kg을 빼면 서연이의 몸무게가 나오겠지. 그지? 41.6kg. 그래서 서연이의 몸무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잘 구한 것 같고요. 그 다음 시윤이의 몸무게. 시윤이의 몸무게는 시우보다 7.3이 가볍습니다. 시우가 요만큼이니까 46.3보다 7.32만큼 가볍습니다. 7.32만큼 가벼워요. 그래서 38.98 여기 있죠. 시윤이의 몸무게가 38.98입니다. 그 다음 지희는요.
지희의 몸무게는 시훈이의 몸무게는 지희보다 2.87 무겁습니다. 시훈이의 몸무게 38.98은 지희보다 이만큼 무겁기 때문에 시훈이의 몸무게는 38.98은 지희보다 2.87만큼 무겁기 때문에 2.87kg 빼주면 되겠죠. 그지? 36.11. 지희의 몸무게 구했습니다. 선우의 몸무게는 서연이보다 5.08kg 무겁습니다. 그래서 선우의 몸무게를 구해보면요. 서연이 몸무게 어딨어? 41.6이지. 서연이의 몸무게인 41.6보다 5.08kg 무겁습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46.68입니다. 선우 46.68. 재영이보다 1.9kg 가볍다. 선우의 몸무게는 재영이의 몸무게를 구하기 위해서 선우의 몸무게인 46.68은 재영이보다 1.9kg 가볍다고 했으니까 1.9kg 더 무겁게 해주면 재영이의 몸무게가 되겠죠. 48.58. 이렇게 해서 재영이의 몸무게 48.58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명의 친구들의 몸무게를 구해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각각 학생들의 몸무게를 구해내는 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죠? 굉장히 간단한 단순한 문제예요. 다만 뭐 어려운 것이 있다면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누구보다 무겁다, 누구보다 가볍다라는 이런 조건, 여기 나와 있는 조건이지.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식으로 바뀌는지 그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뭐 누구보다 가벼우니까 그 무게를 더해주면 되겠지. 어? 가볍다. 누구보다 가볍다라고 했으니까 아니지. 시훈이의 몸무게는 시우보다 이만큼 가볍다라고 했으니까 시우 몸무게가 있다면 거기서 이만큼을 빼주면 시훈이의 몸무게가 될 거고 반대로 시훈이의 몸무게를 알고 있다면 시훈이의 몸무게에 이만큼을 더해주면 시우의 몸무게가 되겠지. 그치? 이러한 주어진 조건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식이 조금 달라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수점 둘째 자리에 덧셈과 뺄셈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이 어렵게 느꼈다면 이 부분이 조금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5명의 학생의 몸무게를 구하는 식을 여기다 적어 주었고요. 선생님이랑 여러분이랑 푼 내용이 맞는지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좋아. 잘 풀었어. 호진이 잘했고, 하늘이 잘했고, 지율이도 잘했다.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 모두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호진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호진아, 3번 문제 모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호진아, 부탁해. 수와 캡츠 베어프와 다음과 같이 6개의 수로 계단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던 계단 모양의 안에 수의 합이 468일 때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의 합을 구하시오. 단, 계단 모양을 달리거나 뒤집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호진이 혹시 문제 풀어봤습니까? 뭐 네, 풀어봤어? 다 풀긴 했어요. 풀긴 했어. 정답 얼마 나왔습니까?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의 합 얼마 나왔어요? 155. 150 나왔어요. 오, 좋습니다. 우리 호진이가 답을 아주 잘 구하지 않았을까? 선생님이 예상해 봅니다. 답 맞아? 다른 친구들은 어때? 자,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이 난이도 보면 알겠지만 난이도 별 2개짜리 쉬운 문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일단 일정한 규칙으로 수들이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규칙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이런 모양에 들어있는 수의 합이 얼마인지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여기 가장 위에 있는 값을 가장 작은 수를 가장 작은 수를 네모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17을 네모라고 한다면 가장 작은 수는 네모고 그 다음 이 수는 얼마입니까? 네모보다 얼마큼 큽니까? 10만큼 크죠. 네모 더하기 10만큼 큽니다. 그 다음은 얘는요?
네모보다 11만큼 크죠. 얘는요. 네모보다 20만큼 큽니다. 그죠? 얘는 21, 얘는 22만큼 크겠죠. 네모보다 21만큼, 네모보다 22만큼 클 겁니다. 그지? 이렇게 총 6개의 수를 더한 값이 얼마라고? 468이라고 합니다. 468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 식을 이용해서 네모의 값을 구해낼 수 있겠죠. 가장 작은 수는 얼마인지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 네모는 몇 번 더했습니까? 네모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더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더했습니다. 그리고 10을 더했고 11을 더했죠. 그죠? 합하면 21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20, 21, 21을 순서대로 더했습니다. 그지? 그럼 21이 3개 있는 것과 같으니까요. 63일 겁니다. 21과 63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84가 되겠죠. 네모 6개에다가 84를 더했더니 그 값이 468이 됩니다. 라는 식으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네모를 6번 더했다는 것은 네모를 6번 더하세요. 이런 식으로도 바꿔 쓸 수 있겠죠? 그지? 그런 다음에 84를 더했더니 468이에요. 그러면 84를 더해서 468이 되었으니까 468을 더하기 전에는 얼마였을까요? 468이 아니고 84를 더해서 468이 되었으니까 84를 더하기 전에는 얼마였을까요?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겠지. 그지? 그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네모를 6번 더했더니 그 값이 384예요. 그러면 네모는 얼마입니까? 384는 네모를 6번 더한 거니까 6번으로 나누어주면 6개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그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자 했던 가장 작은 수는 64가 될 거고요. 그죠? 가장 작은 수 얼마? 64. 가장 큰 수는 얼마였어요? 가장 큰 수는 여기 있는 수보다 얼마큼 컸죠? 가장 작은 수가 네모였다면 가장 큰 수는 네모보다 22가 컸어요. 그죠? 64보다 22가 컸습니다. 그죠? 86이 되겠네요. 그지? 그러면 이 두 수의 합은 얼마입니까? 가장 작은 수 64와 가장 큰 수 64보다 20이 큰 수인 86을 합하게 되면 얼마? 150이 되는구나. 그죠? 여기 150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우리 호진이 문제 잘 풀었습니다. 칭찬하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다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선생님의 설명도 다 이해가 됐을 거라고 보면서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을 효린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효린아, 4번 문제 읽어주세요. 5명의 친구들이 각자 책을 읽고 있습니다. 다음 조건에서 초롱이가 읽은 책을 읽은 시간을 각각 구해 보시오. 좋습니다. 효린이 문제 풀어봤습니까? 아니요. 자, 조건 어떤 내용인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건을 우리 보자. 선아가 읽어볼게요. 선아야, 읽어주세요. 1번 하늘이는 소설책을 읽는 친구의 2배, 동화책을 읽는 친구의 4분의 1배만큼 시간 동안 책을 읽었습니다. 2번 지혜와 하늘이가 책을 읽은 시간은 합해서 60분이고 지혜가 책을 읽은 시간은 하늘이가 책을 읽은 시간보다 5배 많습니다. 좋습니다. 나머지 3번, 4번에 대한 조건은 다시 지우가 읽어보겠습니다. 김지우, 읽어주세요. 역사책을 읽은 친구가 책을 읽은 시간은 지혜가 책을 읽은 시간의 2분의 1배만큼이고 사랑이가 책을 읽은 시간은 태양이가 책을 읽은 시간의 5배입니다. 4번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책을 읽은 친구는 만화책을 읽었으며 위인전을 읽은 친구는 동화책을 읽은 친구의 4분의 1배만큼의 시간 동안 책을 읽었습니다. 좋습니다. 김지우 문제 풀어봤습니까? 아니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조건들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5명의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5명의 친구들의 이름은 지혜, 하늘, 그 다음에 태양, 그 다음에 사랑이가 있네. 사랑이가 먼저 나오니까 사랑이,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지? 초롱이. 이렇게 5명입니다. 그죠? 5명. 좀 줄일까? 이렇게. 5명이 읽은 책을 읽은 시간을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책을 읽었는지 책을 구할 겁니다. 하늘이는 소설책을 읽은 친구의 2배, 동화책을 읽는 친구의 4분의 1배만큼 시간 동안 책을 읽었습니다. 이걸 동안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은 일단 없으니까요. 지혜와 하늘이가 읽은 책을 읽은 시간 합해서 60분입니다. 그죠? 지혜와 하늘이가 어, 우리 반에도 하늘이가 있네. 하늘이가 너 이름이 아니야? 너희 언니 이름이야? 지혜가 언니 이름이야? 어, 누가 사랑이가 언니 이름이야? 자,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 어, 이름이 같은 친구들이 있어서 좋아요. 그렇다라는 소식을 알려주면서 지혜와 하늘이가 읽은 책을 읽은 시간은 합하면 60분인데요. 지혜가 읽은 책을 읽은 시간은 하늘이가 책을 읽은 시간의 5배 많습니다. 그죠? 지혜가 1만큼 읽었다면 하늘이는 하늘이는 5만큼 읽은 거지. 5배 많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두 사람이 읽은 책을 읽은 시간을 합하면 60분이 돼야 돼. 얘는 10분이고 얘는 50분이면 10분, 50분 더해서 60분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지혜가 읽은 시간은 10분이고요. 책을 읽은 시간은 10분이고요. 하늘이가 책을 읽은 시간은 50분이에요. 역사책을 읽은 친구가 책을 읽은 시간은 지혜가 책을 읽은 시간의 2분의 1배만큼. 역사책을 읽은 것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역사책을 읽은 친구는 지혜가 책을 읽은 시간의 절반만큼 읽었대요. 지혜가 10분 읽었는데 얘는 5분 읽은 거죠. 맞나? 역사책을 읽은 친구가 책을 읽은 시간은 지혜가 지혜가 읽은 60분이고 지혜가 책을 읽은 시간은 하늘이가 선생님 잘못 썼다. 맞지? 지혜가 책을 읽은 시간은 하늘이가 읽은 시간보다 5배 많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지혜가 5배 많은 거잖아. 그치? 선생님 반대로 썼네. 오, 큰일 날 뻔했다. 지혜가 5고 하늘이가 1이지. 지혜가 읽은 시간은 하늘이가 읽은 시간의 5배 많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돼야 돼. 지혜가 50분, 하늘이가 10분. 큰일 날 뻔했고요. 자, 지혜가 50분, 하늘이가 10분. 그러면 역사책을 읽은 친구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지혜가 읽은 몇 분? 50분의 절반만큼이니까 얼마만큼? 25분만큼 책을 읽었습니다. 사랑이가 책을 읽은 시간은 태양이가 책을 읽은 시간의 5배입니다. 사랑이가 읽은 시간은 태양이가 읽은 태양이가 읽은 시간의 5배. 요렇게 일단 둬볼게요. 가장 오랫동안 책을 읽은 친구는 만화책을 읽었으며 위인전을 읽은 친구는 동화책을 읽은 친구의 4분의 1배만큼 책을 읽었습니다. 위인전을 읽은 친구는 동화책을 읽은 친구의 4분의 1만큼. 그러면 또 다른 내용이 있나? 하늘이는 소설책을 읽은 친구의 2배만큼 읽었습니다. 하늘이가 10분인데 소설책을 읽은 친구는 하늘이의 절반이지. 하늘이는 소설책을 읽은 친구의 2배만큼 2배의 시간만큼 읽었다고 했으니까. 소설책은 읽은 친구는 5분만큼 책을 읽었고요. 동화책을 읽은 친구는 하늘이는 동화책을 읽는 친구의 4분의 1배만큼. 4분의 1배. 하늘이가 10분인데 동화책을 읽은 친구의 4분의 1이라면
동화책을 읽은 친구는 하늘이 10분의 4배인 40분을 읽었겠지. 그지? 역사책을 읽은 친구, 소설책, 동화책을 읽은 친구들이 몇 분 동안 책을 읽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는 태양의 5배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25분, 5분, 40분 중에 5배를 해서 어떤 수가 되는 것은 뭐야? 소설을 읽은 5분을 5배 하면 역사책을 읽은 시간이 되니까 누가 태양이가 소설책을 읽었고 5분 동안 소설책을 읽었구나. 그러면 사랑이는 태양의 5배를 읽었다고 했으니까 25분 동안 역사책을 읽었겠구나. 그러면 50분, 10분, 25분, 5분, 40분을 읽은 사람은 당연히 누가 될 거야? 초롱이 40분을 읽었을 거고요. 동화책을 읽었을 겁니다. 초롱이가 읽은 책은 동화책, 읽은 시간은 40분. 이렇게 각각 확인할 수 있겠죠. 5명의 학생이 어떤 책을 읽었는지, 읽은 시간은 얼만큼인지를 이렇게 표로 만들고 여기 나와 있는 조건들 중에서 여러분이 일단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어떤 내용을 알아가게 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내용을 또 알 수가 있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누가 어떤 책을 얼마만큼 오래 읽었는지를 확인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롱이가 읽은 책은 동화책이며 40분을 읽었다라는 사실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5번 문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페이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디까지 선생님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할 것이냐, 여러분의 숙제해 가지고 올 수 있게 10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10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자. 알겠지? 안녕.